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영조대왕.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적통 후계자, 사도세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뒤주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리라고 과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상상조차 어려운 이 끔찍한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더없이 완벽해 보였던 조선 왕실의 이면에 감춰진 비극적인 부자관계, 그 뒤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다 보면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비극을 넘어선 숨겨진 진실과 한 인간의 깊은 고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극이 시작된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이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가는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희망과 기대, 그리고 위태로운 불안감이 교차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 21대 임금 영조는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머물렀던 분이셨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시킨 성군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기나긴 재위 기간 내내 왕실은 늘 한 가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를 이을 후계자 부재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 아들을 두었으나 일찍이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기에 영조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한숨과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영조의 나이 42세가 되던 해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온 왕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왕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셈이었죠.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기에 영조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기대라는 표현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자가 장차 조선의 위대한 군주가 되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를 더없이 완벽한 왕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죠. 영조는 자신의 못다 이룬 꿈까지 세자에게 투영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참으로 총명했습니다. 일찍이 글을 깨치고 학문에 몰두했으며 그 재주와 기상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 재능에 만족하는 대신 더욱 엄격하고 혹독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늘 완벽한 학문적 성취와 군왕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했죠. 마치 아직 여린 새싹에 너무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 그 성장을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이었달까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과 기대는 어린 세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외척 세력과 당파 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왕실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단순히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었죠. 어린 세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대신들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정치적인 견제가 뒤섞인 그야말로 무거운 왕실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저 총명하고 순수한 아이였을 뿐인데도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지대한 기대와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겹겹이 짓눌려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희망으로 시작된 이야기에 점차 위태로운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어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특히 영조 임금께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시면서 부자 간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더욱 위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영조 임금은 오랜 세월 왕위에 계셨지만 건강이 좋지 못할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유일한 적통아들인 세자가 어엿한 군주로 성장하여 왕위를 이을 준비를 마치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1살이 된 세자에게 국정을 대신 돌보게 하는 대리청정을 맡기셨죠. 이는 단순히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 세자를 진정한 통치자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이자 가장 엄격한 시험이었으며
어쩌면 어린 세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극한 기대와는 달리 대리청정은 세자에게 더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세자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마치 매서운 눈으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듯 예리하게 주시했고 사소한 실수조차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 속에서 세자는 더욱 위축되고 깊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했지만 내가 어찌 이리 경솔하냐, 광세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식의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불신이 이어지자 세자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압박감은 결국 세자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엄숙한 궁궐 안에서 갑자기 무복, 즉 상복을 입고 나타나 신하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궁인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그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돌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마치 내면의 깊은 고통과 혼란이 외부로 분출되는 듯한 처절한 모습이었죠. 신하들은 물론 궁인들조차 세자의 행동에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뒤섞여 세자는 점점 더 스스로를 파괴하는 듯한 기이한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던 겁니다. 불행히도 세자의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궁궐 내 권력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심했던 정쟁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세자의 약점을 포착한 이들은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병이 깊어 정사를 돌볼 수 없다, 황실의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내용의 상소문이 빗발치듯 영조 임금께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고변들은 영조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고 세자에 대한 불신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자는 이러한 음모와 견제 속에서 점점 더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이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에게 궁궐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숨막히는 감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영조 임금의 지대한 기대는 이제 깊은 절망으로, 세자의 마지막 희망은 차가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이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앞서 살펴보았듯 세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과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솥처럼 그의 마음속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번져갔고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연달아 불러오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는 섬뜩하고도 충격적인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궁녀들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곁을 지키던 내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이러한 소식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궁궐 전체를 두려움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파문은 순식간에 궁궐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자의 기행이 극에 달하면서 신하들은 혹여 다음 희생자가 자신이 될까 두려움에 떨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들은 영조 임금의 귀에도 예외 없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안녕과 조선 왕실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군왕으로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이 흔들리고
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국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영조는 깊은 절망과 함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세자 주변의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병세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미 거대한 파도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세자를 설득하려 하고 영조에게 자비를 구하는 등 필사적인 시도를 했지만 모든 노력은 차갑게 식어가는 궁궐의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애쓰는 것처럼 그녀의 절규는 무력감 속에서 더욱 애달프게 들렸을 겁니다. 결국 영조 임금은 고뇌에 찬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조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적통세자를 폐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 결정은 한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찌 내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밤낮으로 통곡하며 번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고 조선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조의 존립과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슬픔조차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1762년 윤 5월, 그 비극적인 운명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창경궁 문정전. 영조는 이곳에서 세자를 폐위하고 그를 뒤주에 가두라는 비장하고도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뒤주는 본래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였지만 이제는 한 인간의 생명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상징이 되고 말았죠. 세자는 뒤주에 갇힌 채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십시오. 소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싸늘한 궁궐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광경 앞에서 해경궁 홍씨는 오열하며 쓰러졌을 겁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잠겨야만 했죠. 주변 인물들 역시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저 숨죽인 채 이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들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궁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뒤주. 그 안에서 세자의 생명은 8일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처절하게 꺼져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뒤주 안은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은 세자의 육신뿐 아니라 정신마저 갉아먹었겠죠.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부자관계가 얼마나 잔혹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참혹한 결말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참혹한 결말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렀던 영조대왕, 그 역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 과연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어쩌면 영조에게는 왕실의 안정과 조선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도 한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뒤주 속에서 세자가 느꼈을 절규와 배신감, 그리고 극한의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좁디 좁은 뒤주 안에서 8일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던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갈증과 허기를 넘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정신적인 절망감으로 세자를 잠식해갔을 겁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처참한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애끓는 절규마저도, 세자를 살리기 위한 주변 인물들의 마지막 노력마저도 차가운 권력의 벽 앞에선 너무나 무력했죠. 한 인간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순간,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명과 눈물,
그리고 깊은 한숨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부자 관계가 어떻게 뒤틀리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참혹한 결말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변질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권력의 무서움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죠.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사를 넘어 인간 본연의 고뇌와 관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아들 세자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영조,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아픔을 딛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극을 딛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또 다른 왕, 정조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죠. 그가 마주했던 도전과 개혁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